안녕하세요. 또 한 주일이 똑같네요. 벌써 한 주일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조세 총론이 또 새롭게 시작하니까 또 새롭죠. 이제 총론 내용을 딱 새로 보니까 내가 다 맞출 수 있겠지 또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레벨업을 시켰어요. 레벨업을. 그래서 조금 업을 시키니까 내용 보시면서 이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가 그거 꼭 확인하시고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약간 애매한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가보죠. 개별 과세, 거래 단계별 조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그럼 이제 1번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일로부터 60일인데 상속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상속은 제외예요. 상속을 제외하고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1번이 옳은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1번 틀렸어요. 두 번째 재산세는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에요.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현재 여기는 건축물이 아니에요. 주택과 토지만을 보유한 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4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물은 6월 달이 아니라 5월 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 답은 5번이네요. 봐요. 제가 조세 총론부터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거라 했잖아요. 이제 지문을 푸실 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히 보시라는 이야기 이제부터는. 자, 문제 2번. 물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 세목을 모두 골라라. 그럼 물납되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네요. 그런데 앞에가 재산세 써졌죠. 재산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병기되는 지역 자원시설세는 안 돼요. 자, 그럼 한 개. 답은 1번. 1번이에요. 자, 특별시 세목이면서 도세인 세목, 특별시, 특광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건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특광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도,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그럼 둘 다 안 들어가죠? 그럼 디귿, 리을 들어간 건 탈락. 그럼 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돼요. 자, 3번. 옳은 걸 찾아라. 국세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는 지방세 탈락. 재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물납은 500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 내의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이 됩니다. 500이 틀렸어요.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이 2000을 초과했다. 2000을 초과하면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럼 3번이 맞았네요. 4번은 지방교육세가 따라갈 수 있는 본세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재산세예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국외자산을 양도했을 때 물납은 절대 안 돼요. 물납은 양도소득세에서 물납은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이제 5번이네요. 용어 정리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용어 정리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1번. 부가 그러면 부담. 납세자 그러면 누구든지 다 포함.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틀렸네요. 세무공무원이 이 말이 나오면 보통징수. 특별징수란 그러면 편의상. 징수금이란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묶어서 징수금. 표준세율 그러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 그럼 3번이 답이 됐네요. 자, 6번은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하는데 증여를 포함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건축물 재산세는 7월달, 토지는 9월달. 단 20만 원이 안 돼도 그래도 9월달. 9월 16일에서 9월 30일입니다. 토지라고 했으니까. 토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9월달입니다. 4번 틀렸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7번.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 그럼 취득세 안 들어가죠. 종합소득세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있는 상태라며 사업성이 존재하면은 종합소득세. 그럼 소득세가 나오면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지방교육세는 절대 안 나와요. 인지세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니은, 티귿, 미음 그래요. 니은, 티귿, 미음 이렇게 4번. 그 정답은 4번. 그다음 문제 8번.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취득세는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고 등록면허세는 초과 누진세로 틀렸네요. 등록면허세도 무조건 비례세율로만 되어 있습니다. 네, 토지분 재산세는 누진세율도 되고 비례세율도 가능하고. 그래서 누진세율은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로, 또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율로,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초과 누진세율,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은 2년 넘으면 초과 누진세율, 주택이면 1년 넘으면 초과 누진세율. 자, 9번.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지방의 소비세는 국세의 부가가치세, 균등분 주민세는 7월 1일, 재산세 6월 1일, 가산세는 가산할 그 세금이 성립됐을 때, 취득세는 취득할 때. 그럼 답은 2번. 자, 10번.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성립합니다.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 돈 줄 때 세금 떼어버리니까. 그다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났을 때, 지방의 소비세는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라고 그랬죠. 부가가치세가 성립을 하며. 그럼 10번은 답은 5번. 자, 11번.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다. 이 중에서 가장 올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봐라. 그럼 1번.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원칙이 신고할 때가 아니라 원칙은 결정하는 때. 소득세는 신고할 때. 취득세도 신고할 때. 신고 납부를 안 했으면 정부가 결정할 때. 4번이 맞았네요. 재산세는 신고가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할 때. 그래서 11번은 4번. 12번은 징수금을 소멸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소멸 사유예요. 납부 충당 소멸,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도 소멸, 결손 처분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부과되지 않고 기간이 만료,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 납세자가 사망한 건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번은 3번 정답. 자, 3번 3개. 하나, 둘, 셋, 3개. 13번이네요.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제척기간은 신고납부세목이다. 신고납부세목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사기치면 10년, 상속증여도 10년. 근데 신고납부 이외 지방세, 이건 보통징수네요. 보통징수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닌 게 아니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납세 의무 성립일입니다. 납세 의무 성립일로 가겠습니다. 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가요. 그래서 13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이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부담부 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럼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증여세의 제척기간을 따라가요. 이건 특이사항이에요. 지방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지방세나 가산금의 납부 또는 납부나 체납처분비나 이전 사항 모두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납부할 세액이 5억 미만인 국세는 5년, 5억 이상이면 10년, 지방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5년, 올해 법 개정이 됐어요. 지방세도 소멸시효는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5천이 안 되면 5년, 5천만 원이 넘어가면 5천 이상이면 10년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4번은 3번이 답이 됐죠.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래서 소득세라고 했으니까
2020년 기속 그랬어요. 2020년 기속이면 2021년 5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니까 그 납부 기한, 그 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하여 고지서를 보내고 약속한 날짜까지 세금을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정부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제척 기간에는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는데 중단 사유는 납세 고지나 독촉이나 독촉인, 독촉, 압류, 겨부청구, 채고 이런 것들이 중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그럼 답은 3번이었어요. 문제 15번.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신고가 아니라 결정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10억 원의 국세, 10억인 국세 징수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5년간 행사하지면 소멸됩니다. 5억이 넘어버렸죠. 5억이 넘었으니까 10년으로 가겠네요. 다시 한번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것은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여기도 틀렸네요. 근데 사기쳤다. 사기치면 10년. 제척 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지만 소멸시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15번은 4번이 답이 돼요. 자, 16번. 16번은 법정 기일 전에 그러면 법정 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울 거예요.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고 과세표준과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건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세목이었을 때는 고지서 수정일이 아니라 고지서 발송일입니다. 고지서를 발송한 날을 이날을 법정기일. 자, 2번이 답이에요. 나머지 지문 안 보셔도 돼요. 16번은 2번이 정답이에요. 자, 17번 틀린 거. 국세 체납 처분비를 원칙적으로 국세는 이거 국세금이요. 세금은 체납적 국세 또는 체납 공과금에 우선한다. 그럼 국세나 체납 처분비는 공과금보다는 먼저 가요. 공과금이 제일 뒤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과금의 체납 처분 금액 중에서 체납 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는 국세 또는 체납 처분비보다 우선한다. 이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선집행 우선 원칙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를 체납 처분할 때 지방세를 받으려고 지방세를 징수하려고 재산을 압류해서 매각할 때 국세가 나도 좀 달라고 쳐들어오면 딱 치고 들어오면 먼저 우리가 하고 있잖아. 그래요. 우리가 먼저 집행을 했으니까 지방세가 먼저 선집행한 세금이 먼저 가져갑니다. 요 2번이 그런 뜻이에요. 약간 어려워요. 이거는. 그다음 이제 3번은 파산 절차의 든 비용은 이건 영순이기 때문에 체납 처분비보다도 우선한다. 그래서 체납 처분비보다 우선하지만 국세는 우선하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3번 탈락. 그래서 17번은 3번이 답이 돼요. 4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을 때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하면 담보된 채권은 국세보다 우선하는데 이제 가로를 잘 봐야 돼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빼고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보다는 절대 우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을 했으면 설정이 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근데 관세표준과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됐을 때는 신고한 날을 법정기일로 잡으시면 돼요. 자, 18번. 올바르게 배일한 거. 그러면 제일 먼저 파산 절차 없으면 체납처분비 1번. 자, 기억 1번. 그다음에 소액 임금 채권 2번. 자, 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피담보 채권이 있더라도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있으며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3번. 그럼 답은 2번. 18번은 2번이 답이에요. 자, 19번. 전세권 설정 시기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징수되는 지방세.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들은 반드시 보통 징수 세목이에요. 그러면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나 자동차세나 지방교육세 요것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 미음, 기역
니은, 니을, 미음. 그럼 1번에 답이 있네요. 그래서 19번은 1번. 자, 20번 가보죠. 20번 틀린 거 처음 본 거죠. 이신청이나 심판 청구 뭐 이게 어쩌다 한번 시험에 막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의제기를 할 때는 내가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정부가 고지서를 보내면 받고 나서 90일 안에만 하면 돼요. 불만이 있으면 90일 안에만 이의를 제기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신청 결정 기간 내에 이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며 결정 통지를 못 받았을지라도 이미 기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상급 기간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신청을 하고 정부가 이겼어요. 정부가 이겼으면 바로 압류한 재산을 팔아버린 게 아니라 공매 처분을 보류하는데 60일을 보류하는 게 아니라 30일까지만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돼요. 재해를 입어가지고 더 이상 90일 안에 이의제기를 못할 것 같으면 그 사유가 해소되고 14일 안에만 더 하시면 돼요. 14일 안에만 또 하시면 돼요. 그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웠네요. 그래서 이제 총칙을 이제 2바퀴 돌아가고 3바퀴째 돌아갔잖아요. 이제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이제 3바퀴째 지금 돌아와요. 그럼 3바퀴째 돌아오니까 그 정도 난이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니 계속 공부를 했는데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네 그럴 거예요. 그만큼 이제 꼼꼼히 안 읽으셔서 그래요. 지문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지문 난이도가 약간씩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올라간 지문으로 전범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분이네요. 처칠.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것을 꾸준하게 진도를 나가라는 거지. 여기서 너무 어려우니까 멈추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잘못된 게 있더라도 그걸 그냥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열정이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된 것은 한번 또 복습을 하고 그러고 안 되면 이제 본 수업 또 들어보시면 이번 4월달 5월달 지나고 이제 5월 6월이 가면 요약집으로 강의하네? 그러면 이거 전범위가 한꺼번에 쫙 묶여지는 거예요. 묶여져서 강의 들으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한 번 정도 들으시면서 내가 못 풀었던 게 요거구나. 그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못 푼다고 해서 그냥 제껴? 이러면 안 돼요. 못 풀어도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맞춰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상태로 가면 진짜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잘 따라오시니까 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치죠.